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1, 2, 3학년 모두 모여 있나요? 네, 좋아요.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겪었던 일을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 제가 며칠 전에 한 일주일, 2주일 전에 이제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고 있었어요. 지하철 타고 출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누가 봐도 이 학생은 무용 전공이구나 하는 학생이 커다란 무용 가방을 들고 이렇게 지하철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예쁘다 고생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또 무용하는 애들이라서 중심도 잘 잡아요. 이렇게 딱 넓게 서가지고 이렇게 뭐 안 잡아. 이러고 흔들흔들 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잘 서 있네? 막 이러면서 그냥 뿌듯한 마음으로 봤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가방에서 뭘 뽀시락뽀시락 하면서 꺼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지? 뭐 핸드폰 꺼내나? 이러고 보고 있는데 초코파이를 이렇게 보물 꺼내듯이 원래 이렇게 꺼내더라고요. 그렇게 꺼내면서 그걸 탁 뜯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먹는데 그 모습이 안쓰러운 거예요. 그리고 제 모습이 보였어요. 저 지하철에서 진짜 잘 먹고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지하철 버스에서 그렇게 막 친구들이랑 뭐 먹고 막 이랬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저 친구가 저 초코파이 하나를 얼마나 애지중지 했는지 그 마음도 보이고. 근데 그렇게 다 먹었어요. 뭐 초코파이 하나 먹는데 별로 오래 안 걸리죠, 여러분? 그걸 다 먹고 이 친구가 그 껍질을 이렇게 쪽지 접듯이 이렇게 꼬깃꼬깃 접어가지고 가방 저 깊숙이 숨겨놓는 거예요. 그 모습까지 보는데 어쩜 그렇게 나랑 닮아 있는지.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엄마한테 걸릴까봐, 선생님한테 걸릴까봐 이렇게 간식 사 먹었던 거 막 숨겼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문득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제가 학교를 다니던 학창 시절이 벌써 3, 40년 전이에요. 근데 한 5년 전인데 그때도 제가 그러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 30년이 흐른 지금도 하나도 안 바뀌었구나. 이 무용하는 아이들한테 이 다이어트라는 숙제가 얼마나 크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먹는 즐거움이라는 게 얼마나 큰데 그거를 굉장히 떳떳하지 못하게 되게 마음 불편하게, 그렇지만 맛있지만 마음 불편하게 먹는 그 마음이 아직도 3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구나라는 마음에 되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은, 그때 이제 강의 준비해달라고 미리 부탁을 받은 시기였어서 그 친구도 이 강의에 와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좀 알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좀 어때요? 좀 공감 가시나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자,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이유영이라고 합니다. 아까 앞에서 가희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 소개는 그냥 간단히 드릴게요. 저는 발레를 전공했고요. 그리고 이제 발레를 계속 꾸준히 하다가 저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통증에서 통찰로라는 슬로건으로 제가 너무 아팠어요. 일단 발목이 너무 아팠고, 그리고 이제 발레단 생활을 하면서 허리가 너무 아팠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엄청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는 무용이 너무 좋았거든요. 정말 무용실에서 살라고 해도 난 너무 흔쾌히 텐트 치고 잘 수 있을 정도로 무용을 너무 좋아했는데, 이 아프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지치더라고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래서 그냥 평생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발레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발레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하기 싫다. 내가 뭐 하려고 이걸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과감히 그냥 아프다는 핑계로 때려쳤어요. 네, 때려치고 그랬더니 평생을 발레만 했던 제가 8살 때부터 했거든요. 8살 때부터 쭉 발레만 했던 제가 발레를 그만두니까 막막한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제가 치료를 받으러 갔던 카이로프라틱 선생님께서
유영아, 너 이렇게 아팠으면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 라고 좀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엄청 리서치를 했죠. 그래서 무용과학이라는 분야가 있구나 해서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고, 거기에서 무용과학이라고 하는 스포츠 과학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김연아 막 그 트리플 엑셀 어떻게 도는지 막 슬로우 비디오로 막 분석하고 이런 거를 무용수한테 하는 공부예요. 그래서 그런 동작 분석도 하고, 그리고 뭐 생리학적인 변화, 에너지원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무용수는 스포츠 선수들과 다르다라는 관점에서 하는 공부였어요. 거기에서도 영양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갔다 와서 이제 서울예고, 뭐 한양대, 국민대 여러 대학교랑 학교들에서 이제 무용수들을 트레이닝하는 이제 피지컬 트레이너로 활동을 쭉 꾸준히 해왔고요. 그러면서 바디올로지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제 조금 더 통합적인 웰니스 교육을 좀 만들어보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지금 현재는 운동뿐만이 아니라 뭐 필라테스, 자이로토닉, 요가 뭐 이런 운동뿐만이 아니라 이제 명상, 그리고 음식, 영양학뿐만이 아니라 이제 쿠킹 클래스까지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다이어트식은 맛없고 진짜 먹기 싫은 게 아니라 다이어트식인데 너무너무 맛있고 건강한 그런 음식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무슨 내용들을 할지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춤추는 몸, 잘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아직 그 가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아이예요. 네, 중학생은 제가 중학교 때는 난 다 컸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아직 아기더라고요. 네, 아직 아이들이고, 특히 중학교 1학년은 이제 초등학교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어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춤추는 몸도 중요하지만 내가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 마음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건강에 대한 그 정의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의견을 모아볼 거예요. 어떤 게 건강한 걸까? 그리고 건강한 삶을 균형 있게 갖추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청소년기라고 하는 이 아이들의 지금 시기, 이 시기를 잘 이해해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우리가 건강을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춤을 잘 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를 한번 둘러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다들 제일 관심 있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영양, 그쵸? 영양. 얘기는 들었으나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얘기는 들었으나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지, 올바른 방법일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 카테고리예요. 3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오늘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시킬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의 할 일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해주실 부분들, 그리고 선생님께서 해주실 부분들,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우리가 각자의 역할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를 돌보는 연습이라고 해서,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시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을 저희 저 뒤쪽에 계시는 이현 선생님께서 지도해 주시면서 한번 다 같이 그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강의에서 궁금증이 다 해결된 부분이 없다라고 하시면 그때 이제 질문과 답변을 해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자, 건강에 대한 이해. 자, 여러분, 건강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 건강하다? 응? 안 아프다. 맞아요. 안 아프다. 또 건강하다.
건강한 거 뭐 같아요? 튼튼하다. 튼튼해. 힘이 세? 힘이 세. 또 건강하다. 우리 3학년 언니들 대답해 볼까요? 건강하다. 잘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이는 명절 그 모임에 갔어요. 그런데 어떤 삼촌이 오랜만에 보더니 미나야, 너무 오랜만이다 이러면서 나 삼촌이야. 삼촌이 미나야 오랜만이다. 너 건강해졌네. 이러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 별로예요? 좋아요. 미나는 기분이 좋대요. 지금 방금 제가 건강해졌다 했는데 웃으신 분. 다 웃었어. 왜 웃으셨어요? 살쪘다는 느낌이죠. 그쵸? 건강하다는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그쵸? 건강하다. 내가 안 아프다.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안 아프고 되게 튼튼하다. 이런 건데 건강하다라고 하거나 얼굴 좋아졌네 라고 얘기를 하면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살찐 것 같아서 살찐 것 같아서 기분이 좀 뭐야 짜증나 삼촌 보기 싫어 삼촌이랑 얘기 안 해 이러면서 그렇게 되죠. 저 되게 예민했었어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유영아 뭐 이러면서 얼굴이 좋아졌네. 지금 나 뭐 하자는 거지? 이러면서 건강해졌다는 얘긴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생각, 어떻게 보면 되게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이 생각을 바꾸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건강하다, 안 아프다. 자, 여기에서 혹시 그러면 자, 나는 지금 건강한가요? 했을 때 손 들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는 건강해요, 지금. 없어. 자, 혹시 그러면 질문을 해볼게요. 나 지금 뭐 허리, 무릎, 발목, 어깨, 손목, 목, 어디든 한 군데라도 아프다. 어디는 한 군데 이상 아프다. 어이구야, 1학년도 많네. 자, 아파요. 그 다음에 또 나는 감기, 아니면 비염, 아니면 위장이 안 좋다거나 아토피가 있다거나 이런 질병들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지금 왜 감기 걸렸어요, 다들? 비염, 그런 것들이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100%, 100점이다, 건강 100점이라고 하는 거는 좀 지금 없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프고 그리고 질병도 없어요. 아토피도 없고 알러지도 없고 진짜 완전 완벽해요. 그런데 항상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피곤하고 잠만 자고 싶고 이래요. 그럼 건강한 걸까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균형이 필요해요. 건강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그리고 질병에서도 자유로운 것. 그러면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3가지 요소를 우리는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그게 바로 수면 습관, 그리고 식습관, 그리고 마음 습관. 이 3가지예요. 이 3가지 요소의 특징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뭐 하나를 잘한다고 해서 다른 애들이 잘 되지 않아요. 내가 엄청 잘 먹어. 엄청 잘 먹어요. 엄청 잘 먹는다고 잘 자지 않아요. 엄청 잘 먹었어요. 배 터지게 막 먹었어요. 배불러서 너무너무 기분 좋은데 먹고 나서 한 10분, 15분 있으면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거는 건강한 게 아닌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내가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러면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내가 마음이 즐거워도 그쵸? 잘 안 되죠. 이것처럼 얘네들은 뭐 하나를 잘한다고 해서 그 모두 다 선순환으로 고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골고루 잘해야지만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뭐가 있냐면 이 중에 하나라도 뭔가 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개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의 특징들을 잘 알고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수면 습관이에요. 여러분들 잠자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시간 자요? 우리 1학년 몇 시간 자요? 7시간 또 6시간 또 7시간 2학년은 몇 시간 자요? 2학년 6시간 9시간 오, 잘 자고 있네. 또 3학년은 몇 시간 자요? 4시간 나왔어요. 4시간 5시간 점점 줄는 거 느껴지시나요? 네.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 여러분들 잠자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쵸? 많이 자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 이제 조금씩 나눠지고 있어요. 네. 잠자는 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수면을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데 수면은 잠자는 거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잠자는 건 내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그날을 잘 보내야지만 잘 잘 수 있어요. 그거는 어린 아이들보다 어머님들이 아마 더 잘 느끼실 거예요. 내가 그날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밤에 잠을 설치거나 아니면 얕은 수면밖에 못한다거나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수면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입견적으로 특히 이제 제 세대나 제 세대, 제 밑에 세대까지만 해도 이제 한 20대, 30대까지만 해도 그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잠자는 거 약간 잘못하는 거예요. 늦잠 잤다. 이거 되게 뉘앙스가 좋은가요? 늦잠 잤다. 이거는 안 좋죠. 그쵸? 근데 사실은 늦잠 자야 돼요. 푹 자야 돼요. 내가 눈이 떠질 때 눈을 떠야 돼요. 네,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눈이 떠질 때 깨어나잖아요. 그럼 세상이 행복해요. 해보신 적 있나요? 방학 때, 뭐 이럴 때. 그쵸? 정말 수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아까 가희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호기심도 많고 탐구심도 강하고 하다 보니까 뭘 하면 끝을 봐야 돼요. 끝을 보지 않으면 막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막 밤을 새서 막 이건 내가 해야 될 일 하면 밤을 새서 하고 그걸 몇 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한 3-4시간씩 자는 게 뭐 당연한 거?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니까 빨리 일어나서 해야지. 스케줄에 맞춰서 해야지. 내가 낮에 동안 못한 거 있으면 밤에라도 마무리하고 자야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잠을 잘 안 잤어요. 그랬더니 그게 한 10년이 넘어가니까 몸에 이상 신호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40대에 들어오면서 몸이 확 한번 무너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영양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였어요. 제 몸 살리려고. 근데 그때 왜 그랬냐면 제가 그 몸이 확 무너질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몸이 무너지는 신호가 살찌는 거, 그 다음에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은 거, 그리고 계속 무기력해지는 거, 커피를 달고 사는 거 이런 것들로 이제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에 적용했던 방법은 뭐냐면 운동을 더 하자. 살을 빼야 되니까. 네. 여러분들도 그러고 있지 않나요? 운동을 더 하자. 살을 빼야 되니까. 그렇게 했더니 몸이 더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찾은 게 생활습관과 영양이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 수면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하루에 8시간, 최소 7시간을 자거든요. 그러면 엄청 컨디션이 좋아요. 화장실도 잘 가고요.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고. 근데 제가 바빠서 한 일주일 정도, 한 일주일도 아니에요. 한 4일? 3, 4일 정도를 5시간만 자잖아요. 그러면 바로 아침에 화장실을 못 가요. 그게 바로바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만큼 수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수면이 우리 몸에 해주는 역할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 권장 수면 시간이라고 하는 거. 청소년기 14세에서 17세 정도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적게는 7시간, 많게는 11시간까지도 권장 수면 시간에 속해요.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가 성장 호르몬 혹은 성호르몬,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큰 시기거든요. 그때 여자애들은 잠을 푹 자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성호르몬을 만들고 밸런스를 맞춰주는 장기가 몸 밖에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성호르몬을 계속 균형 맞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자는 장기가 안에 있죠. 자궁 안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잠을 잘 때만 성호르몬의 그 비율을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이 부족하면 여자의 몸이 더 빨리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잠을 챙기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잠을 잘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에는 7, 8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각자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7시간을 잔 날과 11시간을 잔 날, 혹은 8시간, 9시간을 잔 날의 컨디션이 어떤지를 계속 내가 체크를 해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7시간도 부족하더라고요. 전 8시간을 잤을 때 제일 좋고 9시간으로 넘어가면 또 몸이 무거워져요. 그래서 8시간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는 체크를 했는데 또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10시간을 자야 자기는 몸에 그 밸런스가 잘 맞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그거는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내 몸에 맞는 정답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남학생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무용을 하면서 그날 새로운 것들을 배우죠. 그쵸? 뭐 그 달에 새로운 것들을 나간다거나,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처음 나갔어요. 실기 순서나 아니면 새로운 테크닉을 처음 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반드시 잘 자야 됩니다. 그날은 만사 제쳐두고 일찍 자야 돼요. 왜? 여기 보시면 기억 정리 그리고 학습 강화를 하는데 수면이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잠을 자는 동안 오늘 새로 배운 것들에 대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겨버리고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배웠던 것과 오늘 배웠던 이 새로운 정보들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우리가 잘 때 해요. 그래서 시험 공부할 때 밤을 새면 단기 기억, 바로 앞에 내가 시험 들어가기 전에 바로 앞에 본 거는 기억이 나지만 한 8시간 전에 본 거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3번인지 4번인지 헷갈려. 이거였던 것 같기도 한데 이 단어도 봤고 저 단어도 봤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잠을 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뇌 청소 시간이에요. 낮 동안 우리 지금 뇌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뇌는 우리 몸의 전체 무게의 한 2, 3%밖에 차지를 안 해요. 되게 가벼운 장기인데 에너지는 20%를 갖다 씁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 에너지를 갖다 쓰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를 쓰고 남은 노폐물들이 뇌 사이사이에 끼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거를 청소해주는 시간이 바로 잠자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잠잘 때 뇌가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뇌가 쪼그라들면 뇌 사이 주름이 넓어지거든요. 그때 몸에서 뇌 척수액을 쫙 하면서 우리 화장실 물 청소하듯이 쫙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다 씻겨져 내려가게.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되게 개운하고 정신이 맑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잠을 충분히 못 잤다거나 아니면 그 청소를 충분히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면 자고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띵하고 약간 안개 낀 것처럼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커피를 이렇게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소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맑고 그날의 컨디션이 재부팅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잠을 자야 된다. 그리고 집중력, 그리고 판단력, 그리고 반응 속도를 되게 높여주는 시간이 바로 잠 자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낮 동안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뇌가 빨리빨리 반응을 해야 되고 빨리빨리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매점에 갔는데 매점에서 딸기우유를 먹을지 초코우유를 먹을지 빨리 결정해야 되잖아요. 쉬는 시간 10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 것처럼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잠을 충분히 잤을 때 고민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그 전날 밤을 샜어요. 밤을 새고 그 다음날 운전할 때 굉장히 피로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잘 판단이 잘 안 되고 막 힘들고 다른 때보다 운전하는 게 2배, 3배 더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게 다 잠이 부족하다라는 사인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 아이들 어머님들이랑 사이 좋은가요? 자, 감정 조절과 스트레스 회복을 잠잘 때 합니다. 그래서 잠이 부족하면 애들이 짜증이 많아지고 예민해져요. 근데 누워있는 시간은 길었어도 잠자는 시간, 진짜로 잠이 든 시간이 짧잖아요? 그러면 짜증 폭발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 당연하면 양치했니? 이거 물어봤는데 엄마 양치도 안 됐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얘가 오늘 잠을 못 잤구나. 어제 잠잘 때 뭐 더웠니? 뭐 이런 거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이렇게 부글부글 하시겠지만 자, 그 다음에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이 돼요. 아까 여기 그 학습 강화하고 약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잠을 잘 때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설문 드렸잖아요. 보니까 키에 관련된 게 정말 50% 이상이더라고요. 잠을 자야 됩니다. 키가 크려면. 네.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시기가 저녁 10시에서부터 새벽 3시까지예요. 이제 청소년기는 새벽 3시까지로 하고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는 새벽 2시까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어린아이들은 성장 호르몬이 진짜 키 성장, 몸 성장으로 가는데 성인들은 그게 회복 호르몬으로 바뀌어서 내 몸을 지금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성장 호르몬의 역할이에요. 근데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키도 크고 이제 성장이 쭉쭉쭉쭉 잘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성장 호르몬의 역할을 최대치로 올려주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일단 낮 시간 동안에 신체 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신체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죠. 하루에 점프 몇 번 뛰어요. 스몰 점프 한 세트만 해도 한 20번 뛸걸요? 그쵸? 그것처럼 엄청 많은 운동을 해요. 그래서 신체 자극은 충분히 받고 있어요. 그리고 영양 공급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그 누구 하나 막 병원에 실려갈 만큼 너무 아파 보이거나 그런 친구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 공급, 적절한 영양 공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2개가 다 완성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잠입니다. 근데 잠을 10시에서 2시, 3시 요 사이에 자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9시 반에는 자리에 누워야 10시쯤에는 좀 졸리겠죠. 몇 시에 자요, 여러분? 9시, 10시, 11시, 1시? 11시. 1시? 12시? 있어요? 자, 12시 넘어서 자면 성장 호르몬을 2시간밖에 못 얻는 거예요. 근데 나는 4-5시간 정도를 얻을 수가 있는데 잠을 늦게 자면 이제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키가 크려면 잠을 자야 돼요. 일례로 제가 이제 맡아서 몇 년 전에 가르쳤던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찾아오게 된 계기는 뭐냐면 그 척추 그 뼈가 부러졌어요. 무용을 하다가 척추뼈가 부러져가지고 그 너무 아파서 병원 창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차 문도 못 닫을 정도였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척추뼈에 금이 가서 이제 약간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무용 그만해라. 당장 올스톱 해가지고 10개월을 쉰 거예요. 10개월을 쉬는 동안 얘가 맨날 밤에 무용학원 가갖고 무용하던 애였는데 그걸 못했잖아요. 그랬더니 할 게 없잖아요. 그랬더니 일찍 와서 잔 거예요. 그래서 10개월 만에 10cm가 컸어요. 그 전까지는 키가 작아서 고민인 아이였는데 그만큼 잠이 중요합니다. 네. 아무리 내가 막 자극을 줘서 성장 호르몬이 막 여기야 이렇게 하고 있어도 여기까지 꽉 찼어요. 이제 뿜어내기만 하면 돼. 그런데 잠을 안 자잖아요. 하고 다시 성장 호르몬이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됩니다. 자, 수면 부족 시에 나타나는 증상들 한번 볼까요? 일단 성장 속도가 저하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히 잠을 잘 잔 친구와 잘 자지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키 크는 속도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집중력 감소, 그 다음에 학습 능력 저하. 만약에 선생님들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속이 터지죠. 네. 근데 그때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너 어제 몇 시에 잤니? 오늘 몇 시에 일어났니?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걸 받아들일 뇌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잠을 못 자면. 그래서 얘는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말귀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더 긴장을 하기 때문에 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더 버벅거리고 이제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잠을 못 자면 식욕이 당겨요. 그런 거 못 느끼셨나요?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면 특히 시험 기간에 초콜릿 막 당기고 막 이런 거. 시험 공부한다고 막 밤늦게까지. 요즘에는 중학교 2학년까지 시험 안 보나요? 시험 보나요? 그러면 이렇게 시험 공부할 때 막 공부한다고 평소보다 좀 잠을 줄인다거나 이러면 애들이 ABC 초콜릿을 책상에 가득 쌓아놓고 계속 까먹으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초콜릿이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뇌에서 지금 야, 너 지금 잠 안 자서 나 지금 충전이 필요해 라고 신호를 보내서 계속 입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배가 부른지에 대한 배가 부른지 안 부른지를 가늠해주는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요. 네, 잠을 못 자면. 그러니까 수면이 부족하다. 아까 4시간 잔다, 5시간 잔다, 살이 빠질 수가 없어요. 자, 감정 기복 아까 얘기했죠. 짜증나고 우울해지고 막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잠이 부족할 경우, 오랜 시간 잠이 부족하면 더 그렇게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아까 비염 있다고 한 친구들 많은데요. 비염이 굉장히 좀 심해지고요. 또 피부에 알러지나 아토피 같은 것들이 더 빨리 올라와요. 체온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회복 능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어제 내가 막 무용을 열심히 해가지고 근육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잠을 충분히 못 잤어요. 그러면 근육이 회복을 못하고 또 무용을 해요. 근데 또 잠을 못 잤어요. 또 무용을 해요. 또 잠을 못 잤어요. 또 무용을 해요.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면 부상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근육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코어가 약하다 혹은 힘이 떨어진다, 근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자야겠네요. 그쵸? 잘 자려면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무슨 계획? 언제부터 잘 건지, 몇 시간을 잘 건지 내가 계획을 세워야 그거에 맞게 우리는 좀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면 패턴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어떤 날은 8시간 잘 자고, 어떤 날은 4시간 자고, 어떤 날은 10시간, 12시간 자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 학생들은 학교 시간표가 있잖아요. 시간표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쭉 있을 텐데요. 그거를 쭉 봤을 때 내가 규칙적으로 몇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항상 잘 수 있겠다라는 그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 일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시에 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현실적으로 10시, 9시에 자면 좋겠지만 그게 좀 불가능할 수 있으니까 11시에 나는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을 거야 라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11시니까 10시 반에는 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디지털 기기를 그만 봐야 돼요. 그래서 이용을 마무리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잠들기 1시간 전, 그러니까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는 그때는 이제 이제 핸드폰 꺼야겠다, TV 꺼야겠다, 뭐 컴퓨터 꺼야겠다, 뭐 타블렛 꺼야겠다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많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도파민. 도파민 얘기 들어봤나요? 도파민? 도파민 폭탄. 막 그 쇼츠나 이런 그 영상들. 옛날에 저 어릴 때는 TV 보고 바보 상사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엔 TV보다 더 빠른 영상들이 막 나오죠. 그 짧고 강렬한 것들이 그걸 계속 보게 되면 우리 뇌가 그거에 막 집중을 하기 때문에 잠자는 모드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 1시간 동안은 그걸 딱 안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엄마 나는 근데 무용하느니라고 핸드폰 한 번도 못 봤는데 이거 좀 보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막 엄마 몰래 베개 밑에 숨겨가지고 엄마 보고 나가면 이렇게 본다거나 이런 것들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아이한테 못 보게 해서 그래요. 그래도 너 자야 되니까 보지 마. 이렇게 해버리면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뇌는 부정 언어를 몰라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부정 언어를 모른다. 뭐 인스타나 뭐 이런 데 보시면 가끔씩 들리는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갑자기 코끼리 뿅뿅뿅뿅뿅뿅뿅뿅 코끼리. 그쵸? 코끼리 난 분명히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갑자기 코끼리 생각이 뿅뿅뿅뿅뿅 나잖아요. 그것처럼 아이들한테 핸드폰 보지 마 라고 하잖아요. 핸드폰만 생각납니다. 너 카톡 하지 마. 카톡만 생각. 누구한테 카톡이 왔을까? 카톡만 생각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 몰래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런 모습을 본 엄마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정해야 되냐면 이 패턴을 약속을 하고 자 그러면 몇 시까지 예를 들어서 뭐 10시 반에 누울 거야. 그럼 9시 반까지는 네 마음대로 봐. 그렇지만 9시 반부터는 우리 잘 자기 위해서 1시간 동안 보지 말자. 이거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지 마 했다고 얘가 동의를 안 했는데 그거를 하시면 안 되고요. 동의를 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동의를 구하고 자 우리 약속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하면 그 동안에는 얘가 쇼츠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카톡을 하든 뭐 인스타를 하든 신경 끄세요. 그냥 알아서 하게 두세요. 그러면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시간만 철저하게 같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거는 조금 더 수월하게 잘 조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반신욕 혹은 족욕으로 이완하기. 이거는 이제 시간이 충분히 있으면 반신욕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면 우리는 근육을 많이 쓰는 직업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육이 좀 이완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따뜻한 반신욕 혹은 짧게라도 한 10분 정도 족욕을 하면 좋은데요. 이 따뜻한 반신욕이나 족욕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바로 전에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핸드폰 보고 있을 때 있죠. 그때 하고 있으면 돼요. 발 담그고 핸드폰 잠깐 봤다가 이거 물 식으면 핸드폰이랑 족욕이랑 끝내고 이제 잘 준비하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잠을 잘 자려면 좀 시원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시원한 실내 온도 유지하기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깊은 수면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몸의 체온이 한 2, 3도 정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족욕을 하면 처음에 막 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신욕 같은 경우에 이제 몸을 진짜 푹 담글 때에는 한 3-4시간 전에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족욕 같은 경우에는 한 2시간 전쯤에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두운 조명. 우리 몸은 해가 뜨면 활동 모드, 해가 지면 쉬는 모드 이렇게 바뀌어요. 좀 이따가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해가 지고 나서는 집안 실내 조명을 이렇게 환한 조명을 해 놓으시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엄마하고 아빠도 잠을 잘 못 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주광색이라고 하는 주황색, 노란색 등이 있죠. 그걸로 다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천정의 등은 하얗겠죠. 그런데 이제 저녁이 되면 천정등은 켜지 않고 스탠드 등이나 이렇게 간접 조명으로 이제 조명을 바꿔주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 조명이 잘 안 된다, 조절이 안 된다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저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추천을 드려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은 진짜로 그냥 차단 코팅되어 있는 그런 안경 말고요. 진짜 노란색 안경을 쓰셔야 돼요. 노란색 안경을 쓰셔야 되는데 정말 되게 신기한 게 노란색 안경을 쓰잖아요. 그러면 한 3, 40분 만에 졸음이 쏟아집니다. 네. 그래서 진짜로 이거 자야 되겠는데 하면서 자게 돼요. 그래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99.9% 차단되는 노란색 선글라스 같이 생긴 그런 거 안경이 있어요. 그런 거 되게 촌스럽고 이상해 보이지만 여러분들도 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잘 잘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루 최소 30분 이상 햇빛 쬐기. 이 햇빛 쬐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뼈 건강에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분 흡수를 하기 위한 우리 세포의 수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햇빛이에요. 햇빛을 안 쬐잖아요. 그러면 그 수분 흡수가 안 돼요. 그리고 잠도 잘 못 자고 호르몬 변화가 안 생기기 때문에 잠을 잘 잘 수 있는 호르몬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용하는 학생들, 특히 발레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까맣게 타면 안 되니까 계속 실내 활동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막 얼굴이 시커멓게 타고 막 어깨가 타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내 살갗과 그 다음에 내 맨 생눈으로 햇빛을 보는 거, 그것만으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글라스 같이 그 UV 차단되는 안경 말고 그냥 생눈으로 햇빛을 잠깐 보는 거, 그리고 손 말고 맨발로 선크림 바르지 말고 발은 타도 되잖아요. 그쵸? 발은 타도 되니까 발을 햇빛에 놓고 이렇게 햇빛을 쬐주는 거. 요즘 햇빛 되게 강렬하잖아요. 이런 거 그늘에 앉아가지고 발만 빼꼼 내밀고 이렇게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에 잠깐 이렇게 햇빛을 쬐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뼈 건강까지 잘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잠자기 4시간 전에 식사 마치기. 이것은 좀 이따가 또 이제 영양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처럼 다양한 음식들을 먹잖아요.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쌀밥, 빵, 면 뭐 이런 것들이 소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4시간이에요. 그래서 4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이제 속이 부딪히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몸 회복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복에 자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효소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효소 여러분들 먹죠? 어머님들 아시죠? 효소. 소화 안 될 때 먹는 거, 소화제 대신. 그거가 우리 몸에 이제 항상 효소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 몸에 들어있는 효소는. 근데 소화 효소가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대사 효소라는 게 안 나와요. 근데 대사 효소가 아까 잠을 잘 때 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거든요. 내 몸을 회복시키고 하는 건데 내가 잘 때 소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대사 효소가 아예 안 나와요. 그러면 회복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식 먹고 자면 퉁퉁 붓고 그 다음에 막 몸 더 무겁고 막 입도 텁텁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대사 효소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못하고 소화를 시키는 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잠자기 4시간 전에 마지막 식사를 마쳐야 그래야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수면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혹시 4시간 전에 아이들 식사 못 마치는 사람? 잠자기 4시간 전에 마지막 식사를 마친다라고 했을 때 너무 그럼 선생님 전 굶어야 되는데요. 밤에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와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손들기가 민망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스무디 아시죠? 근데 그게 파는 스무디 말고 사실은 엄마가 갈아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 스무디를 먹으면 채소, 과일은 30분 만에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늦게 수업이 끝난 날 같은 경우에는 스무디 한 잔을 마시면서 집에 가서 씻고 자면 충분히 소화가 되고 그리고 잠을 잘 준비가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카페인 음료 안 마시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초콜릿 들은 거 다 카페인이에요. 그래서 초콜릿 관련된 단 거, 초콜릿 우유, 초코 우유, 커피 우유, 그 다음에 뭐 몬스터 음료, 뭐 레드불, 뭐 바카스,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비타 500, 뭐 이런 것들. 비타 500은 사실 카페인은 안 들어있지만 그런 것들은 오전에만 섭취해야 돼요. 오전에만. 그래서 12시가 지나고 나서 섭취를 하게 되면 잠을 방해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유곽, 초코우유나 커피우유곽에 잘 보시면 고카페인 함량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초콜릿에도 카페인은 다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괜찮으세요? 잠 잘 준비되셨나요? 자, 오늘 계획을 세우고 오늘은 잘 잘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리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부터 잘 자야지 라는 생각으로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하고 그 수면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 어느새 50분이 지났거든요. 역시 제가 말이 많네요. 자, 여러분 잠깐 그러면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나머지 할까요? 네.